오늘은 디지털 화폐의 변천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물물 교환에서 실물 화폐의 금, 은, 동 1차 혁명과 패권국의 신용에 의존하는 화폐로 신용화폐가 2차 혁명이고,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화폐혁명의 시간, 디지털 화폐 3차 혁명입니다. 화폐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면 살아남기 힘든 디지털 화폐 혁명 이후 돈의 세계, 현재 통화 시스템은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세계 화폐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패권적이고 탐욕적이고 과도한 통화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세계 경제의 현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암호학자들은 기존의 화폐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누구의 패권에도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화폐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암호화폐를 연구해온 것입니다. 기성화폐의 권위에 도전하며 탄생한 암호화폐들 저항에서 시작한 탈중앙화 암호화폐가 탄생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30년 역사는 일종의 저항운동입니다. 데이비드 차움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암호학자는 1973년 칠레 아엔데 대통령이 미국 CIA의 감시와 도청으로 축출되면서 앞으로는 정부나 인터넷에 의한 감시와 도청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민간에 암호화 기술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한 대로 기술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인의 암호문들을 정부가 풀어볼 수 있도록 백도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즉 컴퓨터 시스템, 암호 시스템 혹은 알고리즘에서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학자들은 통신, 계좌에서 나의 정보를 정부로부터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사이퍼펑크의 등장. 사이퍼펑크란? 사이퍼 암호와 펑크 저항하는 사람들. 암호를 이용해서 기성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감시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익명통신기술, 블라인드 서명기술, 디지털 통화 개념, 암호학과 금융거래 결합기술에 앞장선 데이비드 차움은 암호화폐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암호화폐의 시초로 이캐시 개발을 위해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이캐시가 탄생합니다. 이때 디지캐시에 입사한 인턴이 무려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 닉제보라는 천재 암호학자. 닉제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비트코인의 모태 비트골드의 설계자입니다. 분산 암호화폐 설계하여 비트골드는 끝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개념이 비트골드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가설 하나는 닉제보가 사토시 나카모토 익명의 비트코인 개발자가 같은 사람이 이일까 하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닉제보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으로 비트코인의 정신을 대변하는 닉제보의 논문 내용에 데이비드 차움의 이캐시 닉제보의 비트골드를 거쳐 오늘날의 비트코인이 탄생했습니다. 또 한 사람 할피니 암호학자, 프로그래머가 최초의 비트코인 수령자 즉 비트코인을 최초로 채굴했습니다. 초기 프로그램의 버그를 발견하여 고치도록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암호화 프로그램 개발하여 비트코인 개발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30년에 걸친 암호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은 화폐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BIS 국제지급결제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유용한 블록체인 기술은 신속한 송금, 저렴한 수수료, 송금 즉시 확인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의 유용한 기술을 받아들이되 암호화 기술에서 비트코인의 익명성만을 살짝 걷어내어 이런 시스템이 중앙은행의 품으로 그게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당연하게 우리나라도 CBDC 대열에 합류하여 한국은행이 CBDC 파일럿 테스트를 2022년에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CBDC 개발의 선두주자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2020년 중국 베이징 수저우, 선전,
청두, 슝안지구 5개 도시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홍콩과 상하이 등으로 확대하고 2022년 2월에는 북경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CBDC 상용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부딪히기 기능을 활용하여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두 휴대폰을 부딪히면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능은 어디에 가장 유용할까요?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후발개발도상국이나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의 경제적 약자들이 CBDC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화되면 아프리카 등지로 급속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목적은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선도하면서 통화패권이 바뀌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CBDC인가? CBDC의 장점은 우선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신용카드가 없어도 전자지갑만 있으면 편리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파산하면 개인의 자금이 손실 위험성이 높았지만 본격적인 CBDC 시대에는 나의 자산을 나의 전자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IMF는 세계 지하자금의 규모를 전 세계 경제 규모의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BDC가 활성화되면 지하자금들이 디지털화폐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성화되거나 외부로 노출이 될 것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는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돈의 흐름을 파악할 때 대략의 윤곽만 추측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재정부양책을 발표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주로 어느 항목에서 어떤 경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장점이자 단점이 추적 가능한 화폐이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CBDC가 본격화되면 사회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하자금은 양성화돼서 디지털 화폐로 바뀌겠지만 사람 사는 곳에는 떳떳하지 못한 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애매한 돈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암호화폐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하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다른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물가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화폐 개혁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기축통화국의 패권국이 통화를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대에서 앞으로 미래는 통화를 사용하는 개인이 중심이 된 소비자 중심의 화폐 시대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무역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했지만 요즘 해외 직구할 때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쉽게 해외 직구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즉 전문가 영역이었던 무역이 소비자 영역으로 변화했듯이 앞으로는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패권국이 공급하는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공급받은 통화가 아닌 개인이 선택하는 통화로 개인이 원하는 통화를 쉽게 사고 파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선택한 그 통화는 자산 보전의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실제로 금융거래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탈중앙화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화폐 개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BDC가 본격화되면서 가져올 화폐 대변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화폐혁명의 변곡점의 입구에 서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화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서 변화를 예측하여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폐 개혁의 과정 속에서 미리 선점하실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을 8년 동안 지켜온 선구자들이십니다. 원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CBDC의 중앙화. 디지털 화폐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원입니다. 지속적인 상승, 투명하고 공평한 가장 안전한 원입니다. 세상을 흔드는 원, 금융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원뿐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단 하나의 기술 원 에코시스템은
비트코인보다 가장 완벽한 탈중앙화로 허가형 이머니 토큰으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카법에 의해 탄생되어질 원은 전자화폐 토큰으로 탈중앙화, 금융과 중앙화 금융을 융합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행들은 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홍콩 마카오 글로벌 엑스포에 짐 로저스 강연으로 수많은 언론들이 집중되고 원이 일반인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원은 94만 개의 홀더 폴리콘 배포와 코인마켓캡과 코인게코의 OES-USDT 쌍으로 45달러에 공시하므로 8년 동안 상승해온 원의 시장 가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딜쉐이커 풀을 통한 탈중앙화 유니스왑 거래소를 통한 자동 전환을 하기 위한 결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USDT와 쌍으로 시장 가격을 45달러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원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해주시는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염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원자력연구원 특허 상품 릴렉스메이신을 협찬해주시는 정지우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